안녕하세요. 논문 보려고 학교 왔습니다. 오는 길이 아주 조용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길이 자영업하시는 분들 애 좀 쓰시겠습니다. 이런 리스키한 사건이 터질지 아셨습니까? 예,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기본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마스크 품절 대란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비하지 않았던 대가를 지금 치르는 이유들, 항상 최저 비용으로만 일을 해결하시려고 했다가 정작 중요한 것에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항상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도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직접적인 대응이나 간접적인 대응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고, 직접적인 대응이 비용적으로 좀 무리가 있으신 분들은 간접적인 대응이라도 해두는 거, 그리고 항상 관련된 위기에 대해서 감지를 해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A4 용지가 없어갖고 1시간 동안 근무하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큰 손실이 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품 하나 없어가지고 공장을 닫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창업자들 이야기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겁니다. 창업자들 중에서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심취할 필요는 없고요. 딱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고객 지향을 실천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만들었고 본인의 인생도 쟁취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종속하고 있는 경우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이템이 아니라 고객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커넬 샌더스,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야기죠. 이분이 정상적으로 사업다운 사업을 하시게 된 게 거의 60대 후반이에요. 60대 중반에서야 사업다운 사업을 해봤습니다. 그전에는 고속도로 주변에서 주유소로 하시거나 주유소에 딸려있는 레스토랑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인데, 항상 성공적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처음에는 군대 갔다가도 강제로 예편당했다든가, 아니면은 창업을 했다가 너무 심각하게 어떻게 되고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마누라하고 애들을 다 처형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결국에는 첫 번째 마누라랑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일하던 비서랑 재혼을 하더라고. 커넬 샌더스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철저한 고객 지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뽐내서 이걸 돈으로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고객의 형태가 바뀌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가시는 맥도날드, 요새는 한국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좀 평을 내놓는 의견이 좀 무색하긴 한데,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급속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꿨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그러니까 도로변에 있는 매장에서 여자 종업원이 차까지 음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고비용 구조가 되고 인사노무 관리가 너무 힘들어져서, 그러면 인사노무 관리비를 줄여서 고객한테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게 해줄 수 있는, 가정에서 요리를 한 것 같은 요리를 선물해주자 하는 게 이제 맥도날드였죠. 그래서 과감하게 손님이 와서 셀프 서비스로 음식을 받아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싸졌고 식재료가 더 튼실해졌고, 고객이 빠른 서비스를 원하니까, 자동차를 타고 오는 고객들은 빠르게 먹고자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피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죠. 주문하면 30초 안에 무조건 갖다 준다. 이거는 지금은 많이 양보가 됐죠. 딱 30초라는 약속은 하지 않는 걸로 바꾸고 있는 걸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객의 요구가 거꾸로 많아졌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추다 보면 초 안에 무조건 서빙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변화를 한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빨리 오는 고객이 빠르게 음식을 받고 싶은 고객에게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프리미엄 원하는 고객이 많이 등장했고, 메뉴 가짓수가 늘어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해진 시간을 30초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없는 현실이 다가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했겠죠. 공통점은 그겁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자기를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아까 얘기해드렸던 커넬 샌더스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든 치킨이 맛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프랜차이즈로 만들지 않고 무조건 가게 하나만 해서 버틴다거나, 처음 했던 주유소 사업이 고속도로가 새로 뚫려가지고 안 됐으니까 그래도 오게 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업태를 바꾸거나 주력 상품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그냥 동네에 있는 주유소 아저씨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바꾸느냐, 주변 상황이 바뀐 것에 따라서 자기가 빠른 속도로 변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원동력이 뭘까요? 고객 지향입니다. 고객 지향을 가지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그러면서도 핵심 가치는 또 지켜나갔다.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아이템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템부터 찾는다고 하면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아쉽지만 많이 사라진 대만 카스테라, 지금 누가 먹습니까? 2020년 2월 현재 누가 대만 카스테라 가서 줄 서 먹나요? 아직도 저는 대만 카스테라 좋아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좋아한다는 거지, 급하게 아이템이 유행한다고 해서 대만 카스테라를 창업을 했던 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고객 지향을 가지고 다른 업태로 바꿨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음식으로 옮겨가셨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카스테라를 팔 때 관찰했던 고객들의 특징을 봐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전혀 새로운 사업을
사업을 구상해서 실현하셨던 분들은 지금도 잘 나갔을 겁니다. 계속해서 사업은 잘 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아이템을 중심으로 창업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이 아이템을 해서 성공을 했다는 창업가 이야기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뭔가 납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프랜차이즈 모집을 하고 싶은 사람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고객입니다. 아이템이 사라질 리스크에 대비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고객 관찰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별로 그 직업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가게를 할 때 보면은 일단 팔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현금만 주는 고객만을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그게 또 올바른 것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금만 주는 고객이 좋은 고객인지. 물론 현금만 주는 고객한테 현금으로 모든 매출을 일으켜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아주 탈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물론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사장님한테는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업적으로 옳지 않은 거지만 현금 매출만 고집하시는 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사람들만 고객이 됩니다. 올바른 선택일까요? 카드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만 당신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매출만 고집한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신용이 없는 사람들만 여러분의 고객이 되겠죠. 최소한의 신용이 없는 사람이, 금융의 신용도 없는 사람이 직업적으로 무슨 신용이 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신용이 안 좋아서 추가로 차입을 하거나 투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현금 매출만 고집하셔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고객층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은 현금 매출을 일으켜 주는 대신에 가격이 싼 거를 누리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싼 가격만 찾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건값이 올라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고객들 한 번에 이탈합니다. 싼 가격 이외에 아무것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옆에 대기업 또는 프랜차이즈 매장이 비슷한 아이템으로 뚫고 들어왔을 때 이길 방법이 없어집니다. 공격적인 할인을 시작하면. 그래서 아이템보다는 어떤 고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창업가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고 상당히 허구적인 면도 있고요. 실제로 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알고 보면은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툭하면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창업 이야기를 보실 때는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어떤 이유에서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만들어졌는지 반드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정보 수집의 기초이긴 하지만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분석 틀을 가지고 창업 스토리를 듣다 보시면 여러분만의 새로운 성공 신화가, 아니죠, 성공 현실이 써지겠죠.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제 채널 계속 구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구적인 스토리에 속고 또 다시 한번 망하고 싶으신 분들은 싫어요 버튼 누르고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싫다는데, 본인이 성공을 싫어하는데 내가 백날 말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반복 시청하시고 여러분의 원칙으로 만드십시오.